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주말에는 통치구조 아니겠어요? 자, 주말에 통치구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월 달입니다. 2월 1일 토요일 주말에 통치구조 행정부. 요즘에 따끈따끈해요. 이거 아마 올해 자주 나오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권한 요 문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 문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해봐라, 이런 것들인데, 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요거 살펴볼게요. 물론 대통령의 권한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 많은 걸 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대통령 편의 권한 크게 나눠서 여러분 대통령 권한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정부 수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 조직, 그 다음에 구성, 행정부 조직, 구성. 요거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 그래서 정상적인, 평상적인, 평시적인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건 국가를 대표하고 그래서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 원수 비상시적 권한을 행사할 때는 주로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국가기관을 대통령 산하에 둘 수 있다 해서 감사원 같은 거 있잖아요. 감사원을 행정부 포함 행정부 소속으로 조직상 대통령 소속으로 둘 수 있는 게 감사원의 조직,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원 조직을 대통령, 행정부, 직제하에 두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또 국민대표는 이걸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된다. 요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그래갖고 혼자 나오시면, 그래서 대통령 선거 시에, 피선거, 그래서 5년 국내 거주하시고 40세 이상자로서 그분이 선거 나오시는데 다만 혼자 나오셔도,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셔라. 만약에 동수표를 얻었을 때, 근데, 국민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고를 때는 국회에서 간선하고, 그럴 때 국회의장이 당선 인증을 준다라는 거. 그럴 때 만약에 간선했을 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국회의장 자리에 법무장관, 국무총리 나와서 틀린 지문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로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혼자 나오셔도 선거를 한다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수표를 얻은 자를 뽑는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예요. 민주적 정당성에서. 상대 다수 대표제. 이거 반하지 않는다. 맨날 나오는 게 이거죠. 아무래도 전 국민의 대표여야 되는데 일부, 그러니까 상대 다수를 얻은 자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에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문 중에 76조, 77조, 이 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건 비상적 권한으로서 요거예요. 비상적 권한.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되죠. 대통령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병력으로서 행정과 사법 사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병력으로 대신할 수 있는 이게 계엄이죠. 계엄. 그래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비상계엄으로서 모든 사법과 행정사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병력으로서 그러면서 요건이 있어요.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야 돼. 보충성. 그 다음에 이거 또 수호 유지만을 위한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또 긴급성, 일시성, 최소성. 이걸 다 갖추게 되면 결국 뭐하고 똑같다? 37조 2항상의 한계를 준수한 걸로 봅니다. 의지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76조는 37조 2항의 한계를 준수해야 되나? 네. 근데 76조 상황을 다 갖출 경우는 37조 2항의 한계를 다 준수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를 안 할 뿐이다. 그래서 병력으로서 다만 이제 이거는 계엄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같은 규범이 아니니까 기본권 제한하는 방법의 형식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 영장 제도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그 다음에 계엄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요거 자유와 재산권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 증발 같은 거 가능하거든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상계엄이라는 거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소급 목적이라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소급 목적, 그러니까 국가를 수호하고 헌법적 수호를 위해서만 보호 수호, 보충성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버젓이 있는데 쓰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이런 권한, 그것도 헌법을 수호하라고 준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고히 하고 그래서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해갖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한번 나 믿으실 거냐고 제안만 했어도 그거 헌법적 수호하라는 방법으로만 쓰라는 그 대통령의 권한인데 남용했다 해서 중대한 법은 위반했다. 그래갖고 세계를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 요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반하는 그런 정도의 법령 위반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주적 정당성에 반하지는 않았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된 거였어요. 그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여기는 처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긴급 명령, 여기는 처분이 없죠. 여기까지는 법률이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37조 2항에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되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고. 자,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시간이 없을 때, 이거는 불가능할 때. 뭐가? 국회가. 따라서 국회가 잘못되면 76조. 여기는 행정과 사법사무가 잘못되면 비상계엄.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건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면서부터 권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거기다가 국회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범죄 있잖아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되는 범죄가 있는 반면 시도만 해도 위험을 일으키기만 해도 기수가 되는 범죄가 있어요. 그걸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범죄는 결과가 안 나와도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뭐 사람도 안 죽었다. 국회도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결과범일 때는 그런 얘기 하지만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을 일으킨 것만 갖고 또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꾸 호도를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모른다, 잘 모른다 해갖고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뒤는 감추고 끝은 얘기 안 하고. 우리 대통령의 권한행사 통치행위 맞아요. 할 수 있어요. 다만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헌법적 절차나 질서를 다 헌법적 절차나 내용을 지켜가면서 해야죠. 그걸 위반하면서 통치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확립된 판례 견해예요. 판례 입장이고요. 그러면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 절차나 내용이 헌법적 절차나 내용을 위반했을 때라면 당연히 사법심사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나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그 얘기만 하고 뒤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법 취지에 반한다든지 또는 기본권 침해 관련성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뭐 했어요? 통치행위 인정하겠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으니까 사법심사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잘했더라. 박수 끝냈잖아요. 그 앞에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걸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도 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소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급은 아니라. 맨날 나오는 조문 그때부터 마찬가지예요. 계엄 해제 요구했다. 그 의결 정족수 제하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로 돼 있어요. 조문에 해제를 요구하면 또 그때부터. 거기 조문에는 그때부터라고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계엄이든 긴급명령이든 1차적으로 통제는 국회가 합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한다?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과정상의 문제가 생기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최후적으로는 국민적 다음에 너 안 찍어 이런 심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야 선거 돼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서 문제를 볼게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기억. 대통령의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 자, 위헌적인 그러니까 헌법에 반하는 재신임 국민투표. 왜? 국민투표 72조에는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안만 했을지라도 아니 헌법적 권한을 줬는데 그거를 남용하면 안 되죠. 제안했을지라도 그 자체가 72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맞아요.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에 반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나왔던 거예요. 니은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계된 중요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유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집회가 불가능할 때 한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그 바로 뭐예요? 긴급명령. 기억 니은은 맞네요.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은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명령을 소급해요. 이거요. 그때부터.
D가 틀렸고, 그 다음에 자 리을 비상겸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 정부나 국회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국회를 건드면 안 된다니까요. 법원. 또 나왔네요. 자, 디귿 리을이 틀린 지문. 그러니까 어차피 자, 맞고 틀리고 이건 안 됐네. 그 다음에 맞고 틀리고, 이걸로 정답은 벌써 2번이었죠. 미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 환부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회기 계속의 나라이기 때문에 폐해 중에도 또한 같습니다. 자, 폐해 중이거나 이때는 불가하다가 아니죠. 입법기가 만료했으면 다음 국회에 열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폐해 중에도 또한 같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틀린 지문.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네요. 정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또 명절도 지나고 또 마무리 잘 하셔야겠죠. 내일까지 또 통치구조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